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원의 구유입니다. 자, 이번 주는 예정대로라면 대면 강의를 해야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또 다시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네요. 자, 이번 주는 어떤 걸 공부를 할 거냐면요. 우리 학생들 교재 제7장하고 제11장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그래서 제7장에서는 DRG, 우리나라 이제 DRG 제도가 있고, 지금 현재 신포괄 수과제를 시범 사업이 이제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제11장 의료급여 수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레포트를 또 제출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레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과제 제출을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 주셔야 되냐면 6월 첫째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제 문자로 주시고요.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제7장 DRG, 그 다음에 신포괄 지불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DRG 같은 경우는 Diagnosis Related Group이라고 해가지고, 그 진단명 기준으로 해서 포괄로 수가를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DRG라는 거는 시초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 연구팀에서 이제 개발을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걸 모체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아무래도 DRG의 그 배경에는 이제 의료비 상승이라는 거를 이제 무시를 못하죠. 의료비가 계속 상승을 하고 행위별 수가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단점 이런 것들도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가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입원 환자 중심의 분류 체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원 환자가 일정한 기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떤 질병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환자군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지불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DRG는 그냥 DRG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용 기준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질병들이 진단이나 치료가 의학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재원 기간이 좀 유사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이제 그 비슷한 질병인데 어떤 사람은 이틀, 어떤 사람은 30일 이거보다는 조금 재원 기간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병원 자원의 소모가 좀 비슷한 환자들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서 묶어놔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가를 이제 제정을 하는 것을 이제 DR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 학생들 DR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포괄해서 주다 보니까 이번 기간 동안 제공된 진료량에 관계없이 이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그래서 요건 이제 미리 책정된 진료를 지급한다라고 해가지고요. PPS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rospective Payment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전향적 상정 방법. 그래서 진단이 내려지면 이제 그 진료비를 지급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지불 제도거든요. 근데 이 진료비가 그 입원 환자의 수술명이라던가 처치명, 그 다음에 연령이라든지 진료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진료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DRG라고 해서 앞배 수술을 했다, 충수돌기염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다 이제 같은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DRG는 시범 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이 DRG 지불 제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검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이 실시를 한 거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한 총 3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8개 질병군으로 나누어가지고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 사업하기 전에 8개 질병군은 이제 지식분만, 정상분만까지 포함을 시켰다가 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정상분만은 제외를 시키고 이제 4개 진료과에 7개 질병군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 사업이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행위별 수까지 하고 그 포괄 수까지 하고 선택해서 이렇게 방식을 진행을 하다가 2012년부터는 이제 병원하고 의원이 이제 당연 적용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까지 확대돼서 시행한, 그러니까 이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시행을 한 날은, 연도는 2013년 7월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DRG 같은 경우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거는 이제 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7장에서 지금 DRG하고 신포괄 지불 제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신포괄 제도를 이제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해 볼 건데, DRG가 4개 진료과에 7개 질병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본 사업이 시작됐거는, 이제 DRG는 아무래도 좀 그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하다 보니까 이제 잘 묶여졌었단 말이에요. 단순하다 보니까 진료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원 기간이라든지 이제 묶기가 쉬웠는데, 이제 요 단순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DRG에는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뭐 중증 질환이라든지 중증 수술 이런 것들은 이제 DRG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포괄수가인 거고요. 이제 신포괄수가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이제 그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그 공단에서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DRG하고 신포괄수가의 역사를 이제 같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신포괄수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별 수까지 FFS하고 DRG, 그래서 DRG 이제 포괄수까지 하고 신포괄수까지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위별 수까지는 말 그대로 이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 그리고 서비스의 양에 따라서 진료비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제공된 의료 서비스 항목의 단가,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의료 수가 같은 경우는 점수당 단가 곱하기 상대가치 점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 다 서비스별로 해가지고 이제 수가가 매겨지는 거는 행위별 수가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불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지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RG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에게, 아까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 환자에게 미리 정해진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포괄수까지, 그 다음에 이거하고 행위별 수까지 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게 신포괄수까지겠죠. 그래서 포괄수까지는 일단은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지불 단위는 진료 건당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7개 질병군에 대한 그 진단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진료 건당으로 지불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불액은 진단 후에 이제 지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행위별 수가제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지불이 결정이 되는 거고, DRG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만 내리면 이제 이게 DRG에 포함이 되는 진단이다라고 하면 진단 후에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심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질병군별로 해가지고 사전에 정해진 건당 기준 수가에다가 그 다음에 사전에 정해진 진료 일당 수가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 해당하는 것들이 있죠. 의사 행위료라든지 고가의 약제나 치료 재료때 이런 것들 이제 행위별 수가로 해가지고 세 개를 합쳐서 이제 그 정해진 내용이다 보니까 이 심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도 행위별 수가제하고 마찬가지로 치료 후에 지불액이 결정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2009년부터 심포괄 수가제가 지금 시범 사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수가는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요, DRG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로 달라요. 상급 종합병원부터 이제 의원까지 해서 종별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재원 일수가 좀 비슷하다라고는 했지만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 일수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정해진 금액이 정액 진료비가 퇴원할 때 우리 이제 진단 분류에 따라서 그 분류 체계가 있거든요.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진료비 전체에서 한 20%를 본인 부담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7개 질병군 중에 제왕절개 있었잖아요. 근데 제왕절개는 본인 부담금이 5%고요. 나머지는 20%가 본인 부담금이다. 근데 DRG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비급여 항목이 조금 있거든요.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정액 진료비의 20%가 본인 부담금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RG의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죠.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개 진료과는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그 다음에 대상 질병군 7가지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 생식기계나 분만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상 질병군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식기계에서 하는 처치 중에 악성 종양에 해당하는 처치는 DRG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정상 분만, 질식 분만이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본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질식 분만은 제외가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이제 분류하는 거 배울 건데요. 분류할 때 이렇게 연령이 포함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령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죠? 우리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아펜덱토미나 아데노이데토미 같은 경우는 연령, 그 다음에 우리 허니아 같은 경우도 연령이 이제 연령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DRG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해당이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외과 같은 경우는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소화기계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요 외과에서 소화기계 질환에 해당하는 주 진단명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분류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류체계는 맨 마지막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6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DRG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 진단 범주가 있고요. 그래서 Major Diagnostic Category라고 해가지고 MDC라는 주 진단 범주, 그래서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우리 영문자로 된 대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제이선트라고 해가지고 그 어드제이선트 DRG라고 해가지고 그 질병군, 그래서 요게 조금 이렇게 그 어드제이선트라는 말이 이렇게 가깝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진단명에 따라서 가까운 질병군별로 모아놓는 요거를 ATRG라고 하고 중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접한 질병군으로 이제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efined DRG라고 해가지고 세부 질병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나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심한 정도. 그래서 질병의 심한 정도라고 하면 그냥 쉽게 합병증의 유무, 그래서 이제 질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합병증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발생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하고 합병증 정도를 두 자리 숫자를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자리로 해가지고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요 DRG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요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진료비는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군 급여의 일반 원칙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쭉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지고 그 행위별 적용이 되는 질병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DRG에 행위 적용이 되는 질병군에 대해서만, 그리고 입원 진료를 하는 경우에 요 DRG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급여 비용 총액을 산정을 할 때는 점수당 단가, 그래서 그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왜냐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가산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그 요양급여 비용 총액을 산정을 하는데, 요때 우리 이제 어디서부터 절사를 하느냐, 그래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과 전문의가 시행을 했다, 그런 게 뭐 수술을 이제 그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가상이 몇 퍼센트냐? 30%예요. 그래서 30%에 대한 이제 금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물론 야간하고 공휴일에도 우리 뭐 아빠 같은 경우는 그죠? 이제 뭐 토요일이라고 해서 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뭐 MPO 기간은 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MPO 기간은 조금 둬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응급 진료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추가로 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DRG라고 하면 아무래도 행위별 수까지에 비해서는 청구를 할 때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상대가치 점수 적용 지침이 있는데요. 요 상대가치 점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그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별로, 그리고 이제 뭐
외과 전문의냐, 또 이제 그 야간이냐, 뭐 그 공휴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 종별로 해가지고 점수가 적용이 되는데요. 뭐 우리 학생들 교재 368페이지에서부터 371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안과의 적용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비인후과나 뭐 외과,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상대가치 점수는 이제 종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적용이 안과는 안과계 질환으로 주 진단을 해가지고 수정체 수술을 하면 디아지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외과 같은 경우는 아까 소화기계 질환을 주 진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진단명이 나오면 이제 요 인디케이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질병군 점수 산정 요령을 보면 이제 그 입원 일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점수 같은 경우는 입원 일수가 이제 정상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입원 일수의 하단이나 상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분해서 산정이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산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경우에 이제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술이나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시간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나 마취 시간이 그 18시 이후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시작한 시간이 이제 전후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산정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술 시간과 마취 시작한 시간은 잘 찾아서 이제 이제 코딩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그 DRG의 질병군 분류 과정을 이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환자가 왔어요. 환자가 왔는데 주 진단명. 그래서 아까 그 MDC, 그래서 메이저 다이그노스틱 그 카테고리라고 해가지고 주 진단이 이제 외과적이냐 내과적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외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명이 들어가겠죠. 수술명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질병군명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질병군 체계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령이 그 적용에 들어가느냐, 우리 아까 그 허니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톤실렉토미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필요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편도나 아데노이드 절제술 같은 경우는 17세 이하냐 17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면 연령은 또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뒤에 나오는 맨 뒤, 우리 6자리 숫자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에는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세부 질병군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알파벳이었었잖아요. 그죠? A부터 해갖고 Z까지 해서 주 진단명이 나오느냐, 나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명이 나오면서 질병군, 질병군으로 들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카탈락 수술을 해야 된다. 카탈락 수술인데 양안인지 단안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우리 그 7개 질병군 중에 이제 2가지가 나이가 필요했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4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합병증 동반 유무에 따라 가지고 6자리로 해서 분류 체계가 이루어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류 번호 아까 6자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분류 번호도 이제 결정을 하고 또 어떻게 이제 DRG가 적용이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질병군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부터 주 진단이 내려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치 컴플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치 컴플레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퇴원1까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뭐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동반 상병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래도 입원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퇴원까지 해가지고 진단명이라든지 수술 등 이제 진료 정보에 의해서 요렇게 마지막까지 결정이 된다. 근데 퇴원일까지였었잖아요. 근데 입원일이 30일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30일 이상 초과했다라고 하면 입원 30일째 되는 날을 퇴원일로 본대요. 그 DRG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질병, 뭐 단순한 수술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30일이 지나는 31일째부터는 다시 행위별로 적용이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DRG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가 30일 이전에 퇴원을 하셨느냐, 지났느냐에 따라서 이제 DRG 플러스 FFS가 또 적용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군 분류 번호는 이제 주 진단, 그 다음에 외과계냐, 아니면 내시경 시술을 하느냐, 연령이냐, 기타 진단 이런 거에 따라서 6자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째는 연령, 그 다음에 6번째는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타낸다. 우리 그냥 쉽게 우리 그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 앞에 생년월일이 있고 뒷자리 보면 첫 자리가 뭐 1이냐 2냐 여자냐 남자냐 뭐 3이냐 4냐 우리 01여생부터는 이제 남자는 3 여자는 4 그리고 그 출생 지역에 따라서 주민번호가 이렇게 쭉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DRG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그 주 진단 범주에 명시된 질병군에서 당해 이 질병군 범주보다 높은 범주를 이제 그 분류된 그 높은 범주에 분류된 시술을 함께 행한 경우에는 요거는 제외가 된다. 그래서 조금 상위의 질병군으로 포함시켜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DRG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번호를 보고 이게 뭐 어떤 질병이다. 그 다음에 뭐 연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숫자를 가지고 합병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같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6개 분류 번호가 있죠. 요렇게 나눠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과 지금 이제 그 카탈락 수술 수정체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과 같은 경우는 이제 C로 시작이 주 진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절개 수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관하다. 그리고 다난이다. 이렇게 따라 가지고 요 세 숫자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카탈락 수술 같은 경우는 연령 이런 것들이 포함이 없었죠. 그래서 5번째 여기 연령에는 지금 0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이 미동반했다. 그래서 이제 합병증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합병증 유무에도 0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렇게 분류 번호를 이제 그 확인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점수가 다르니까 금액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가산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휴일은 또 추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DRG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뭐 카탈락 수술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체킹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분류 체계가 주 진단 잘, 그 다음에 중분류, 세분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의료기관 종별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요것도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의가,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연령이 필요한 그거는 그 연령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수술한 시간이 우리 18시부터 09시까지였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수술을 시작했고 마취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또 가산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